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준비한 주제는 망신당한 안철수 씨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주당에서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을 추진하자 문재인 대통령 찬양 기사를 올리려고 그러는 거다, 이런 주장을 안철수 씨가 했는데요. 안철수 씨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엄청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티즌들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만 하면 그냥 기승전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실제로 안철수 대표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반민주적 발상을 할 수 있는지 할 말을 잃었다고 저렇게 비난을 했는데, 할 말을 잃었으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저렇게 어떻게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정말 옛 영광에 취해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언제적 안철수입니까? 참고로 요즘 MZ세대 청년들도 안철수를 굉장히 원로 정치인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언론에 내내 나오면서 정말 지겹다는 반응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죠. 정작 본인이 어떤 능력을 보여준 것도, 어떤 성과를 낸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찬양하는 기사를 포털에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정부가 직접 자리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라면서 저렇게 허무맹랑한 비난만 계속 퍼부어대는 게 안철수 씨의 특기입니다.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그냥 본인은 중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극중주의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의 보도지침 얘기까지 가져오는데, 이거야말로 기가 차서 정말 할 말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이에 네티즌들은 안철수 씨는 하루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 안 하면 혓바닥에 바늘이 돋는 거냐, 대통령병에 걸렸으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열등감부터 없애라, 정말 한심하다, 알고리즘도 사람이 짜는 거니까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IT로 유명세 탄 사람이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는지 어쩌다 이렇게 반대만 하는 사람이 됐는지 안타깝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안철수 대표님, 알고리즘의 책임성 강화는 플랫폼 경제의 공정에 관한 문제라며 공부 좀 했으면 한다라고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심지어 분노한 김남국 의원은 추가적인 포스팅까지 했는데요. 공부 안 하는 안철수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모른다, 이렇게 뼈를 때린 겁니다. 언제부터 공부도 안 하고 컨텐츠 얻는 깡통 정치인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등장할 때부터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컨텐츠도 없었죠. 그냥 무릎팍도사와 청춘 콘서트가 만들어낸 일종의 거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알고리즘은 특성상 본질적으로 여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포털 뉴스 기사 배열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 7, 80%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데, 알고리즘이 편향된 방향으로 구축되면 우리의 인식과 사고는 철저히 왜곡될 수밖에 없고 결국 민주주의를 위한 건강한 여론 형성도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면 조작된 여론에 의해서 잘못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것이고, 이건 대통령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안철수 씨 입장에서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성은 뉴스 포털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이 사용되는 플랫폼 경제의 공정 경쟁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핵심을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냥 눈 감고 방치할 수는 없고, 자율 규제나 내부 절차와 기준에 맡겨두는 건 너무나 위험하기에 공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이 늦었다는 거고요. 이에 김남국 의원은 안철수 씨를 향해 선정적으로 선동하고 반대할 게 아니라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고리즘이 가진 본질적 위험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고민을 함께 하라고 저렇게 지적을 한 것이죠. 오죽 분노했으면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겠습니까? 안철수 씨뿐만이 아니죠. 온 언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든 비난하고 있는데, 조선비즈 이민아 기자는 1분기 성장률 국제 비교하니 대만 절반 수준, 싱가포르보다 낮아,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는 대만, 싱가포르, 홍콩 가운데 홍콩을 제외하면 꼴찌라는 얘기고요. 조선일보는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를 또 저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량 작년에 비해 40% 폭등, 10년 만에 수출량 최고, 부산항 컨테이너 수출 물량 때문에 마비 상태, 이런 뉴스가 도배되고 있는데, 조중동은 경제가 안 좋다는 뉴스는 몇 년째 내내 이어지는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경제가 좋다는 뉴스가 도배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정적인 이슈들만 계속해서 부각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경제 10위인데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평가절하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냐, 이게 신문인지 폐지의사인지 모를 정도다, 조선일보를 향한 따끔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문재인 정권 4년
40년 긴 턴을 지나는 것 같다는 국민이 많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4주년이죠. 그리고 내일이 취임 4주년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권이 4년 아닌 40년의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다는 국민들이 많다고 저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이명박근혜 정권 때보다 훨씬 낫다. 만약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으면 어땠을지 눈에 훤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평가는 역대 대통령 중 최고의 대통령이고 다른 걸 다 떠나서 국민의힘에선 독재자와 범죄자 대통령을 배출했으면 그냥 입 다물고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단순히 덮어놓고 문재인 대통령 무조건 최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취임 4주년 지지율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 역대 최고, 이게 며칠 전 기사 아닙니까? 역대 대통령 취임 4주년쯤 직무수행 평가 내용을 보십시오. 박근혜 씨는 탄핵당해서 여기 지표에 아예 있지도 않고요. 문재인 대통령 34%로 역대 최고 결과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해당 보도에 네티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언론이 제 역할만 했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다. 이런 응원들이 이어졌죠.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건국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기도 했는데요. 국가정보원법 개정,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 신설, 그래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고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하고 기무사를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시켰죠. 물론 지난 정권들의 그 댓글 부대와 국정원의 직권 남용에 대해선 명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사찰 시대에 완벽한 근절을 해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내 이 모든 걸 뿌리고 뽑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래서 시민들은 정권 재창출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엄청난 노력과 의지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분들의 희생,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그런데 조국을 그냥 버리고 가자고요? 본인들은 그런 타깃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말은 참 쉽죠. 탁현민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앞두고 오늘로만 평가된다고 오늘만을 위해 일할 순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관해난수라는 사자성어를 꺼내며 4년 했더니 남은 1년은 더 어렵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과거의 위협이 미래의 비난이 되기도 하고 현실의 위기가 미래의 성취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가 아니라 또 미래에 대해서도 길게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무를 심고 내려오면서 언젠가 이 나무가 얼마나 더 크고 단단하게 자라날지 상상하며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 정치에도 그런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더해졌으면 한다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공감하고요. 실제로 4년 전 평범한 20대 청년으로서 문재인 후보 시절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4년 사이에 정말 많이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4년 전과 지금 많은 게 변했고 앞으로도 바꿔갈 게 정말 많은데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을 내고 절대 저들의 기가 죽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함께라면 불가능한 건 없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정경심 교수님 국민청원 관련해서 일단 당장은 오늘 10만 명을 돌파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주위에 참여 독려를 부탁드리고요. 5월 22일 청원 마감일인데 그 안에 20만을 돌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